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그래밍 언어 12주차 수업이고요.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챕터 11 1차원 배열입니다. 챕터 10을 넘어간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던 이유는 챕터 10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의 설명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전으로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을 담고 있는 챕터이기 때문에 챕터 10은 넘어가고요. 바로 챕터 11로 넘어왔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조금 더 익숙하게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을 조금 더 익숙하게 느끼고 코딩이라는 것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챕터 10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연습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챕터 11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챕터 11-1 배열의 이해와 배열의 선언 및 초기화 방법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생들 배열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직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쵸? 근데 요 배열이란 걸 설명하기 이전에 학생들이 아마 중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 행렬이라는 걸 배웠을 것 같아요. 행렬해서 뭐 행과 어떤 요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의 어떤 수학적인 표현을 썼었고 이쪽 방향이 행 그리고 이쪽 방향이 열인 어떤 행렬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예를 들면은 뭐 1, 2, 3, 4 요런 식으로 행렬을 만들어 가지고 수학적인 어떤 계산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배열이란 게 정확하게는 행렬과 똑같은 건 아닌데 왜냐면은 배열이란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그 컴퓨터 언어상에서 어떤 항목을 만드는 거고 행렬이란 거는 수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동일한 표현은 아니지만 배열이란 것을 이해할 때 행렬같이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편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배열이라는 개념이 좀 와닿지 않는다고 하면은 수학 예전에 내가 배웠었던 수학에서의 행렬과 비슷한 느낌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이 행렬 같은 경우에는 뭐 2x2 2차원 행렬이라고 해서 행이 두 행이고 두 개의 열을 가지고 있는 행렬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것과 비슷하게 1차원 배열,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 배우는 거는 1차원 배열이라는 것을 배울 건데 1차원 배열은 요것과 되게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행은 여러 개인데요. 이쪽으로 열이 한 개짜리인 행렬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게 그러니까 요건 1차원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확장해 가지고 요렇게 봅시다. 요렇게 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2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3차원 배열도 있고 다차원 배열도 있고 뭐 n차원 배열도 만들 수가 있긴 하지만 그냥 이번 시간에는 배열이라는 것에 대한 기초를 배우기 때문에 1차원 배열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방금까지는 수학적인 개념인 행렬의 느낌을 가지고 배열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잠깐 접어두고 배열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층당 4개의 홀을 가지고 있고 4개의 홀을 가지고 있고 20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한 개의 호, 각각의 집, 그러니까 한 개의 호라는 것은 각각의 집을 뜻하죠. 그래서 각각의 집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싶다고, 하나하나 그 변수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일단 1층에 대한 변수가 4개가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그냥 번호로 부르길 1층에 1호에 사는 사람의 1호의 집 번호가 101 그리고 2호의 집 번호가 102 그 다음에 103, 104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가지고 그 변수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플로어 요거는 층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플로어 1층에 1호, 1층에 2호, 1층에 3호, 1층에 4호에서 4개의 한 층에 1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때 4개의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2층을 할 때도 2층에 대한 그 변수를 선언할 때도 4개를 각각 따로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마찬가지로 3층도 그렇고 쭝쭝쭝 해서 총 n 그 20층에 대한
어떤 선언이 요만큼 요러한 선언이 20개가 들어가야지만 그 내가 원하는 어떤 각 층, 각 호에 대한 정보들을 다 저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에는 하다못해 뭐 20층이라고 하면은 20 곱하기 한 층당 4개의 호가 있으니까 총 80개의 80개의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요렇게 할 때 80개를 다 선언하지 않고 그냥 요걸 한 대 묶어 가지고 마치 요렇게 보는 거죠. 지금은 이 행렬이라는 개념을 한번 들고 와 볼게요. 요렇게 해서 여기는 101에 대한 정보, 여기는 102에 대한 정보, 103에 대한 정보, 104에 대한 정보,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201, 202, 203, 204 점점점 해서 여기는 20층이니까 2001, 2002, 2003, 2004 점점점 이렇게 붙여있네. 요렇게 만들도록, 요렇게 해서 하나의 배열을 만들어 놓고 요 배열 안에 이렇게 내용을 채우는 요런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요렇게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배열이라는 개념을 들고 와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배열을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하나의 배열을 만들어 놓고 배열의 어떤 위치만 딱 정해주면은 요 안에다가 내용을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다수의 변수를 한꺼번에 정의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배열입니다. 요 배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1차원 배열이 있고 2차원 배열이 있고 다차원 배열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설명할 건 아니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차원 배열의 한 예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은 요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어떤 1차원 배열만 설명을 할 거니까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여기 보면은 배열은 단순히 다수의 변수 선언을 대신하지는 않고 대신에 다수의 변수로 할 수 없는 일을 배열을 선언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내가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할게요. 1차원 배열 선언에 필요한 거 3가지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1차원 배열 선언의 예, 요렇게 생긴 게 1차원 배열 선언의 한 예인데 우리가 익숙해 볼 수 있는 것, 요것과 요거는 익숙해 볼 수 이때까지 봤어요. 그 변수를 선언할 때 인테저 정수형 변수를 선언할 때 앞에 int라는 그 자료형을 선언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변수의 이름을 선언을 해줬었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이때까지 했었던 것처럼 변수의 선언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 뒤에 있는 요 부분요, 요 중괄호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요 중괄호 내에 있는 요 숫자요, 요렇게 되어 있는 요 표현은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뭐냐면요, 1차원 배열의 크기를 1차원 배열의 길이를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4라는 것은 4칸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요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4칸을 가지고 있는 배열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배열의 이름은 원딤 ARR, 이건 어레이의 약자인데요. 어레이의 그 줄임말인데 원 디멘셔널 어레이, 그러니까 1차원 배열의 배열을 이렇게 원딤 어레이 ARR 이렇게 이름 붙인 거고, 4칸에 대한 그 배열 이름을 원딤 ARR, 원딤 어레이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어레이는, 이 배열은 인테저 정수 형태의 어레이입니다. 정수 형태의 배열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이러한 느낌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요, 컴퓨터 메모리에는 이런 식의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4칸이 이렇게 메모리에 그 선언이 되고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4칸의 장소가 확보가 되고요. 요 4칸의 장소를 한데 이렇게 묶어서 원딤 어레이라는 배열의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에 그 1차원 배열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요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방식의 어떤 어레이를 여러 방식의 배열 선언을 보여주는 예인데,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테저, 정수 형태로 array 1이라는 것을 선언하겠다. 근데 이 array 1의 길이는 7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7칸을 가지고 있는 array 1을 정수 형태로 선언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얘는 플로트 실수의 형태로 array 2라는 것을 만드는데 걔의 길이는 10칸입니다 라는 뜻이 되고요. 얘는 더블 프리시전, 더블이라는 그 실수형 그 배열을 만들 거고, 그 배열의 이름은 array 3, 그리고 그 배열의 길이는 12로 해주세요 라는 배열 선언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돼요. 크게 다른 거 없고, 다만 이제 이때까지 했었던 그 변수 선언 내용에서 뒤에 중괄호, 그리고 중괄호 안에 있는 이 숫자 요거만 추가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만들었었던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칸짜리 어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 하나만 선언해 가지고 여기에만 이름을 붙이고 썼었다,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 하는 거는 여러 개의 이러한 그 변수들을 한데 묶어 가지고 하나의 배열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겠네요. 선언된 1차원 배열의 접근이랍니다. 이 부분 뭐냐면은, 일단 지금 내가 array라는 어떤 배열을 선언을 했고요. 얘가 인테저인지 인트인지 더블인지 플로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array arr이라는 배열을 선언을 했고, arr에 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 놓고, 이 0이라는 arr 중괄호 열고 0 중괄호 닫고 이러한 어떤 위치가 있는데, 이 위치에 10이라는 변수를 저장해 주세요 라는 것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딩을 하게 됩니다. 요거 없이요, 그냥 요 뒤에 중괄호 없이 arr equal 10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우리가 arr이라는 변수, array라는 변수, 배열이 아니고요, 변수에다가 10을 넣어 주세요 라는 그 명령어가 됐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다만 요 뒤에 이렇게 중괄호를 해서 어떤 숫자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0이라는 값이 들어온 게 된 거고요. 그래서 arr 0이라는 어떤 위치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어주세요 라고 할 때 쓰는 명령어가 이렇게, 그리고 arr 1이라는 위치는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이라는 위치에다가 11의 값을 넣어주세요 라는 명령이 이 부분, 그리고 arr array 두 번째 요 2라는 어떤 위치에다가 25라는 값을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요 세 번째의 그 명령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0, 1, 2 요것이 뭘 뜻하냐고 하면은, 아까 요 앞에서 봤던 요 순서예요. 요게 0, 요게 1, 요게 2. 그래서 이 array arr이란 것이 예를 들면은 3칸짜리인데, 하나, 둘, 3칸짜리인데, 이렇게 3칸짜리인데요. 여기서 내가 이 array를, 이 배열을 arr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놨단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과연 여기는 요 부분에다가 내가 어떻게 값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요 부분입니다. arr0 요 부분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0이라는 것은 뭐냐면, arr의 첫 번째 위치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어주세요 라는 것이고요. arr1이라는 것은 요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위치에다가 12를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위치에다가 25라는 값을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은 이 총 세 가지의 어떤 그 라인을 실행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arr은 10, 12, 25라는 값을, 세 개의 값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 됩니다. 무슨지 이해 가나요?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내가 봐요. 여기가 첫 번째고요. 여기가 첫 번째 위치고요. 여기가 두 번째 위치고요. 여기가 세 번째 위치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array라는 배열의 첫 번째 위치니까 array 요 부분은 arr의 1이면 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를 뜻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의 느낌이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직관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C 언어에서는 여기를 첫 번째를 0으로 잡습니다. 1이 아니라 0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1, 2, 3이 아니라 0, 1, 2. 첫 번째 위치이긴 하지만 그때의 위치는, 그 첫 번째 위치에 대한 어떤 번호는 1이 아니라 0, 두 번째 위치는 1, 세 번째 위치는 2, 이런 식으로 그 순서를 구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1이 아니라 0이라는 거죠. 요거 되게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요거는 C 언어 스타일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뭐 C 언어보다 조금 더 이전에 만들어졌었던 포르트란이라는 언어에서는 첫 번째 어레이의 첫 번째 위치는 그냥 1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위치는 그냥 2고요. 세 번째 위치는 그냥 3이에요. 되게 직관적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C 언어의 어떤 특정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첫 번째 위치를 0으로 잡아놨습니다. 1이 아니라. 요거 되게 주의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요 부분을 조금 일반화 해가지고, 만약에 array idx에 20을 넣어주세요라는 명령어가 있다고 하면은, 요거는 array에 idx 플러스 그러니까 idx 플러스 1번째 요소에다가 20을 저장해라 라는 명령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여기에 있는 값에다가, 여기 있는 요 중간에 들어가는 숫자에다가 플러스 1을 한 위치에다가 어떤 것을 넣어주세요 라는 명령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보면요. 일단 메인문이 선언이 됐고요. 메인 펑션이 선언이 됐고, 이 안에 integer, 정수 형태의 array라는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array라는 배열의 크기는 5개의 요소들, 5개의 항목들을 가지는 array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부분은 그냥 integer에서 sum은 0 해서 0으로 초기화된 sum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요. array 0, 그러니까 첫 번째 array라는 그 배열의 첫 번째 요소에는 10,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에는 20, 세 번째는 30, 네 번째는 40, 다섯 번째는 50. 이런 값을 넣어주세요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array라는 거는 10, 20, 30, 40, 50이 이렇게 들어가는 요런 배열이 될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위치인데, 얘네들의 위치를 C 언어의 개념으로 보자면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될 거기 때문에 0, 1, 2, 3, 4를 넣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값을 넣은 array라는 배열에 총 5개의 값을 이렇게 집어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돌립니다. 반복문을 돌리는데, 이때 요 array의 안쪽에 있는 숫자를 갖다가 i라는 값으로 변경을 시킬 거고, i라는 값은 0부터 5가 되기 이전까지 그 반복문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i는 4까지, 0부터 4까지 변할 거고요. 한 번 반복문을 돌릴 때마다 i라는 값은 플러스 값이 1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0, 1, 2, 3, 4 이런 식으로 값이 변하게 될 거고, i라는 값이 0에서부터 4까지 하나하나씩 늘어나면서 증가를 할 거고, 이 i라는 값이 array의 그 배열의 위치를 표현해주는 변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RR 0, ARR 1, ARR 2, ARR 3, ARR 4까지를 접근하도록 만들어 놓은 반복문이 돼요. 이해가죠? 그래서 총 5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0, 1, 2, 3, 4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요 안에 있는 숫자를 인덱스로 표현하는데, 이 인덱스를 가지고 5번을 array라는 배열을 5번을 찾아 들어갈 거고, 걔네들의 위치를 0, 1, 2, 3, 4로 표현을 해 놓을 거고, 그 값의 변화를 i라는 변수를 가지고 할 거고, 얘를 반복문을 통해서 0, 1, 2, 3, 4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게끔
해놓은 거죠. 그래서 sum이라는 값은 이 array라는 array라는 배열의 안에 있는 요 값들을 하나하나씩 더해가지고 더하는 어떤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printf에서 이 sum을 표현을 출력을 했더니 총 값이 150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10, 20, 30, 40, 50을 다 더하면 요거 두 개에서 60이죠. 요거 두 개 더해서 60이니까 120. 그다음에 30을 더해서 총 150이 되는 어떤 그런 150이라는 값을 뱉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array에 요 i라는 어떤 인덱스를 넣어놓고 i라는 인덱스를 0부터 4까지 그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바뀌게끔 이렇게 하는 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개념을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죠. array 0, array 1, array 2 요 부분은 이해가 가죠.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왼편의 예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배열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거예요. 딱 요 부분이요. 그러니까 요거를 array라는 것을 안 하고 그냥 뭐 ARR1, ARR2, 3, 4, 5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int array 1, array 2, array 3, array 4, array 5라고 이렇게 내가 5개의 변수, 배열이 아니라 5개의 변수를 선언을 해놓고 그 각각의 변수에다가 10, 20, 30, 40, 50을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요까지는 가능해요. 그쵸? 5개의 변수를 인테저 형태로 5개의 변수를 선언을 하고 5개의 변수에 이러한 값들을 집어넣는 것은 가능을 해요. 근데 요거는 안 되죠. 요거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요거는 안 되죠. 왜냐면 나는 지금 배열을 쓰는 게 아니라 변수 1, 2, 3, 4, 5라고 명령되어 있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문을 쓸 수가 없어요. 대신에 sum이라는 변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sum은 ARR1 더하기 ARR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에서 ARR5 요렇게 만들어야만 5개의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다 더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배열을 쓰지 않고 5개의 변수를 선언해서 쓴다고 하면 이해가요? 그런 것인데 요거를 요렇게 되어 있는 되게 긴 어떤 명령을 반복문을 통해서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쓸 수 있는 것이 묶어서 쓸 때는 배열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요게 배열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인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5개의 변수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한 개의 배열을 다 쪼개가지고 5개의 변수를 만든다고 하면 5개의 변수에 대해서만 서메이션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얘가 1000개, 10,000개가 된다. 그러면 얘를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해야 돼요. array 1부터 해서 array 10,000까지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서메이션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딱 두 줄이면 딱 끝나죠. 되게 간단하게 코드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많이 쓰이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배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기라는 내용인데, 그 변수도 마찬가지로 선언을 한 다음에 초기화를 했잖아요. 보통은 뭐 0이나 0,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배열도 선언을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int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array1이라는 변수 그 배열 이름 만들어주고 5칸의 배열이다라는 것을 선언을 해주고 난 다음에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초기화를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여기 요 대괄호 안에 있는 요 대괄호 요 내용 요 부분을 우리는 리스트라고 부를 건데, 리스트란 건 그냥 목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리스트라는 단어의 한글 표현인 그 리스트 뭐였죠? 리스트 그 목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5칸의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는 array1이라는 배열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선언을 했고 그 첫 번째 위치에다가 1, 두 번째에 2, 세 번째에 3, 네 번째에 4, 다섯 번째 5라는 값을 넣어주세요 라고 초기화하는 방법이 첫 번째 초기화 방법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초기화 결과는 총 5개 어레이 1이라는 배열이 만들어졌고 총 5칸이 이렇게 배정이 될 건데 메모리상에 배정이 될 건데 각각의 위치에 1, 2, 3, 4, 5라는 리스트 안에 있는 그 항목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 2, 3, 4, 5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인 배열의 선언 방식이고요. 이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아까 이렇게 봤던 것처럼 요거처럼 그냥 어레이 0에는 10, 어레이 1에는 20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하나 다 초기화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레이 1에 0번, 그러니까 첫 번째 0에 어레이 0의 위치에 1을 넣어주세요. 어레이 1의 위치에 2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 공간을 초기화해도 되는데 요거는 그냥 한꺼번에 처음에 완전히 이 어레이 한 줄을 가지고 이렇게 한 줄을 가지고 어레이 1을 초기화할 때 이렇게 1, 2, 3, 4, 5라는 어떤 항목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로 여기 한 대 묶어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초기화 주세요 라고 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초기화 방식이고요. 요거는 두 번째 초기화 방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인테저 형태로 선언이 되었고 어레이 3이라는 이름을 붙인 배열이 되는 거고 5칸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5칸으로 선언이 되어 있긴 한데 뒤에 있는 리스트가 5개가 아니고 5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2개의 항목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5칸으로 선언이 되고 초기화는 됩니다. 그런데 초기화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2개가 각각 배열 어레이 3라는 배열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나머지 그 뒤에 위치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 0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방식이 이렇게 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생소하거나 참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요. 다른 것과는 다르게 인테저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어레이2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했는데 뒤에 몇 칸짜리 어레이인지 몇 개의 어느 정도 길이의 어레이인지를 선언을 안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고요. 대신에 그 뒤에 리스트로 7개의 항목을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선언이 됩니다. 요거는 그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화를 할 때 가능한 방법이고, 이렇게 7개의 항목을 가지는 리스트로 초기화를 해놓으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이 array2라는 배열을 7칸짜리로 이렇게 7칸짜리로 만들어줘요. 요거는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수행을 하면서 얘는 내가 array2라는 코드를 만든 사람이 이 array2라는 그 배열의 길이는 지정하지 않았지만 얘를 초기화할 때 7개를 썼구나, 7개의 요소들을 썼구나. 그러면 나는 이 array2를 7개의 길이를 7칸을 가지고 있는 배열로 생각을 해야겠구나 라고 바꿔준다는 거죠.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합시다. 자, 배열에 대한 첫 번째 예제인 259페이지에 있는 array initc라고 적혀 있는 코드 있죠? 요거 한번 내가 같이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이럴 때와 마찬가지로 include를 하고요. studio.h 해주고요. 그 다음에 int main void 시작합시다. int al1은 5라는 5개의 길이를 가지는 5개의 항목을 가지는 요소를 가지는 배열로 설정을 할 거고요. 대괄호 열고 1, 2, 3, 4, 5까지 다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int al2는 크기가 없고요. 크기는 모르겠고 대괄호 열고 1, 2, 3, 4, 5, 6, 7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개수 숫자는 입력이 안 되고 대신에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리스트의 개수 가지고 어레이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int lar3은 5고 대신에 얘는 1과 2 두 개만 집어넣어주고 나머지 것들은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요소에는 0의 값을 넣어주도록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int ar1 len 이거는
그 array 1의 length 길이를 뜻하는 변수 l2 len 그리고 arc len 그리고 I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printf 뭐라고 하냐? 배열 ar1의 크기는 %d %d \n 그리고 size of 예전에 한번 썼었죠. size of라는 그 영역을 한번 썼었죠. 그래서 그걸 똑같이 쓰고요. 배열 ARR2 여기 아마 네 ARR2의 크기 %d size of AR2 이렇게 되고요. 이게 똑같은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할게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값을 3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AR1 len은 size of AR1 나누기 size of int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size of라는 것이 메모리에 할당되는 그 크기였잖아요. 메모리에 할당되는 메모리의 용량. 그러니까 AR1, array1이라는 배열이 가지는 메모리의 용량인데 그래서 size of AR1, array1의 size of 전체의 사이즈, 메모리 사이즈를 하나의 변수에 대한 메모리 사이즈로 나누면 이 array가 몇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요게 전체 array 5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array의 메모리 크기 그리고 그 요소 하나를 가지는 뭐 인테저로 선언된 변수 하나를 가지는 메모리 하나가 가지는 메모리 사이즈. 그래서 두 개를 요거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5개 5라는 값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그거를 요렇게 계산을 해 본 겁니다. 메모리 크기 가지고 이 array 1의 길이를 array 1, array 2, array 3 다 할 건데 array 1의 길이를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array 2에 대해서도 array 3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수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고요. 2, 3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왜 했냐? 포문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0 i는 AR1 len 해서 전체 길이 지금 예상컨대 array 1의 길이는 5겠죠. 당연히 선이 5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AR1 length 그러니까 array 1의 length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크기를 가지고 계산했더니 얘가 아마 5일 거예요. 그래서 0부터 5 이전까지 i가 0부터 5 이전까지니까 0, 1, 2, 3, 4 이렇게 점차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복문을 구성해 주고요. printf %d 이렇게 해주고요. ARR1i 이렇게 해주면은 array 1 안에 있는 array 1의 0부터 4까지의 요소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요소에 들어있는 그 값을 정수 값을 이렇게 printf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printf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요 위에 있는 printf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역/n이 없죠. 역/n이 없이 그냥 array 1의 0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계행을 하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계행, 그러니까 역/n이라는 게 계행, 그러니까 엔터를 쳐가지고 다음 줄로 넘어가는 역할을 하는 건데 위에 있는 printf에는 역/n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엔터를 안 치고, 그러니까 계행이 없이 계속적으로 옆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붙어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요 반복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행이 들어가서 이후에 요거 다 그 1, 2, 3, 4, 5라는 값을 다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printf를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미안해요. 이거는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죠. 이렇게 지금 뭐라 할 거냐면은 array 1에 대해서 수행했던 거를 마찬가지로 array 2에 대해서 설정을 할 거고요. array 3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쵸?
true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return 0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컴파일 할게요. 워닝이 뜨기는 했지만 뭐 다른 문제는 없고 에러가 뜨진 않았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배열 어레이 1의 크기는 20. 어레이 1의 크기가 20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혹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지금 실행한 건데 프린트F로 이 부분을 실행한 건데 얘랑 밑에 있는 요거랑 다르게 얘는 그냥 어레이 1의 크기를 사이즈, 그러니까 메모리 크기를 출력하라, 그러니까 메모리 크기를 size o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걔를 출력하라는 건데 어레이 1이라는 것이 인테저 5개의 인테저, 그러니까 5개의 정수가 들어있는 배열이다 보니까 하나당 4바이트씩 4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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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바이트. 그래서 어레이 1의 메모리 사이즈는, 메모리 크기는 총 20바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 오프 했더니 20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레이 2는 여기다가 크기를 선택하진 않았지만, 크기를 넣어주진 않았지만, 뒤에 있는 요 리스트가 7개짜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컴파일러가 어레이 2를 7개의 칸을 가지고 있는 배열로 봐서 총 7개 곱하기 4, 28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어레이 3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5개의 요소를 가지게끔 했기 때문에 20이 이렇게 20의 크기가 20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요, 이 프린트F에서 계행 이렇게 내렸던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된 거죠. i가 0부터 4까지 증가함에 따라서 printf를 5번을 수행을 했는데 걔가 계행 없이 이렇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계행 없이 옆으로 계속 나열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행이 되어서 그 이후에 이렇게 다음 포문이 이렇게 다음 그 반복문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어레이 2 같은 경우는 1부터 7까지 7개의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레이 3 같은 경우에는 5개 항목이고 대신에 첫 번째, 그러니까 어레이 3의 0, 그리고 어레이 3의 1만 0과 1에서만 1과 2가 들어가고 나머지 2, 3, 4,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소에는 0이 들어가게끔 했죠. 그래서 보는 것처럼 1, 2, 그 다음에 0, 0, 0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요 결과는 페이지 259 페이지에 있는 결과와 완전하게 동일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챕터 11-2 배열을 이용한 문자열 변수의 표현입니다. 내가 계속 그 수업을 하면서 문자열이라는 얘기를 썼었는데, 그 단어를 썼었는데, 문자열을 영어로 표현하면 string, 그러니까 끈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얘는요, 굿모닝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사실 굿과 모닝, 그리고 뭐 느낌표도 있지만 요 굿이라는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굿이라는 어떤 표현과 모닝이라는 표현, 모닝 느낌표까지 해서 요 표현이 두 개가 엮여 있는 거죠. 여기 그 띄어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엮여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string 또는 문자열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열이라는 게 행열 또는 배열과 같이, 아까 내가 배열을 예를 들면은 그 1차원 배열이고 두 개의 요소를 가지면은 요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하나의 1차원 배열한다가 요렇게 두 개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얘랑 비슷하게 문자열이라는 거는, 요 열이라는 거는 요렇게 여러 개의 어떤 문자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놓는 것을 뜻해요. 아니면은 배열 또는 나열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나열. 문자를 나열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요런 표현과 굿이라는 표현과 모닝 느낌표라는 요 표현을 나열해 놨다고 해서 이거 한 개를 통틀어서 요러한 내용 한 개를 통틀어서 문자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문자라는 건 당연하게 이 굿이라는 것도 문자고 모닝이라는 것도 문자니까요. 그래서 문자열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일종의 문장 같은 느낌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얘는 사실 G, O, O, D, M, O, R, N, I, N, G 느낌표까지 해서 각각의 어떤 알파벳이 이렇게 이런 것들 가지고 있죠. G, O, O, D, morning 하고 느낌표까지 이런 식으로 요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문자열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열이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스트링, 하나의 어떤 나열의 느낌이나 문자를 나열하는 느낌이고, 얘를 실제로 저장할 때는, 컴퓨터로 저장할 때는 각각의 알파벳을, 각각의 알파벳, 각각의 표현들을 이렇게 메모리 상에다가 저장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요 G라는 것도 저장하고 O라는 것도 저장하고 점점점에서 느낌표까지 저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전에 아스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스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것은 숫자 65에 해당한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요 B라는 것은 뭐 숫자 66에 해당한다. 왜냐면은 컴퓨터는 이런 A, B 이런 알파벳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숫자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메모리에 저장할 때도 굿모닝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G라는 것에 대한 아스키 값, 그 다음에 O라는 것에 대한 아스키 값 득득득 해서 여기 느낌표에 대한 아스키 값까지 해가지고 메모리 상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요거 하나만 볼게요. 여기 역/O 가 붙어 있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널이라는 널 문자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일단 널이란 게 뭐냐면은 NULL 요거를 널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컴공과나 아니면 다른 과에서는 이 널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공학 쪽에서는 널이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아요. 요거는 그냥 진짜 뭐랄까 컴퓨터에 특화된 어떤 단어 같은 느낌이라서 잘 쓰진 않는 편이에요. 널이란 것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얘는 없습니다라를 표현해 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역/O라는 것은 여기에는 문자가 없습니다를 표현해 주는 C 언어의 어떤 뭐랄까 표현법인데, 그래서 얘가 메모리 상에서는 적용이 되는 건데, 실제로는 문자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굿 모닝,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띄어쓰기 있죠. 이 띄어쓰기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얘네들은 알파벳이고 얘는 그냥 띄어쓰기니까 그냥 생각하지 말자라고 할 수 있지만, 컴퓨터 상에서는 얘도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메모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얘는 메모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봅시다. 얘는 메모리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화면에 출력을 할 때도 이 띄어쓰기가 화면에 뜨죠. 화면에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 역/O 널 문자 같은 경우는 문자로 취급되기는 하지만 화면에 출력되지는 않는 문자예요. 그래서 널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그러니까 그런 단어로 붙은,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역/O. 그래서 역/O를 언제 쓰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캐릭터 스트링, 그러니까 str은 스트링의 약자고요. 문자의 약자이고, 이거는 아까 봤던 것처럼 int가 아니라 캐릭터, 그러니까 문자열로 선언이 되었습니다. 자료형이 문자열이고요. 스트링이고요. 얘의 크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비워놓고요. 굿모닝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printf 배열 스트링의 크기는 size of string을 하면 되겠죠. str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널 문자형 출력해서 여기 요거 %c 같은 경우는 캐릭터를 뜻하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d는 어떤 값을 뜻하는 것이고요. 데이터 값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차이가 있고, 그래서 문자형을 출력을 할 건데, 스트링 13이라는 것은 14번째 스트링이라는 배열의 14번째 요소를 출력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얘가 왜 14번째를 출력하는 거냐면은 요겁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카운트를 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요거를 출력해 달라는 겁니다. 그쵸? 요거 항목을 출력을 할 건데, 요거는 %c로 출력을 한 거고요. 얘를 널 문자를 정수형으로 출력해서 %d로도 한번 출력을 해본 거예요. 똑같은 널 문자를 갖다가. 그렇게 출력을 하는 printf문이고요. 요거부터, 요까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배열 스트링의 크기는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굿모닝 요거는 총 13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개인데, 스트링의 크기는 얼마다? 지금 14개로 떠 있죠.
14개의 요소를 가지는 배열로 스트링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굿모닝에서 13개의 요소들을 가지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널 문자가 추가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14개의 요소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14개, 요 마지막에 있는 이 널 문자를 화면에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C를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해봤더니 출력된 결과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스페이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없는 거예요. 출력했더니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널 문자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널 문자를 정수형으로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그 값을 숫자로 바꿔가지고 출력을 해봤더니 값이 0이에요. 0. 그냥 없는 값. 일종의 false 같은 개념으로 없는 값인 거예요. 그래서 정수형으로 출력했더니 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리고 스트링 12. 그러니까 이 스트링 14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스트링이라는 배열의 13번째, 이게 12라는 것이 13번째 요소잖아요. 그래서 13번째 요소가 요게 될 거고, 얘의 값을 물음표로 만들었어요. 물음표를 바꿨어요. 물음표를 바꿔가지고 문자 열을 이렇게 %s로 수출력을 했어요. %c라는 거는 캐릭터, 그러니까 문자를 수출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는 스트링이라고 해서 문자 열을 출력하는 겁니다. 요거랑 요거의 차이점도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s 해가지고 str 스트링 전체 배열을 이렇게 출력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굿모닝 해서 물음표가 붙은 문자열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몇 가지. 첫 번째로는 캐릭터로 캐릭터로 배열을 만들 수 있다. 배열의 크기는 뭐가 될지 모르지만 요 뒤에 있는 문자의 개수 가지고 배열의 크기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런데 배열의 크기를 그 문자열에 해당하는 문자열로 만들어진 배열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내가 원했었던 문자의 개수보다 한 개가 더 추가가 된다. 그래서 13이 아니라 14가 된다. 그 중에 마지막 거는 그 역/O라는 널 문자가 붙은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널 문자를 화면에 출력했더니 캐릭터로 출력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걸로, 그래서 널 문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없습니다라는 뜻의 널 문자로 부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얘를 정수형을 출력했더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0의 값이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C 같은 프린트F를 할 때 %C는 캐릭터 문자를 출력할 때 쓰는 것이고 %S는 문자 열을 출력할 때 쓰는 것입니다. str이라는 것이 배열로 설정인 캐릭터라는 그 문자의 배열로 선언이 된 것이기 때문에 %s 스트링에 해당하는 문자열로 인식이 되어서 문자열을 출력했더니 문자열을 출력할 때 그냥 %s를 하고 뒤에 str 스트링만 이렇게 붙여도 스트링에 뭐 예를 들면은 뭐 0, 1 이런 것이 없어도 그냥 스트링 이렇게 바로 입력을 해줘도 바로 요 스트링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문자가 이렇게 나열이 되더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는 예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널 문자와 공백 문자의 비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요거과요,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둘 다 얘도 그렇고 약간 뭐 띄워쓰기 그 화면에 출력되기엔 얘도 사실 아무것도 없죠. 여기 A, B, C, D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 다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고 얘는 화면에 출력되고 있고 얘는 화면에 출력되지 않는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메인을 하고요, 캐릭터로 널이라는 널 문자를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렇죠? 선언을 하고 캐릭터로 new 널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캐릭터로 선언하고 거기다가 널 문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선언하고 스페이스, SP는 스페이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SP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공백 문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얘 두 개를 갖다가 printf를 해서 여기서는 %C로 하면 이거 둘 다 %C로 하면 화면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될 거기 때문에 %D라고 해가지고 숫자 값으로 출력을 했더니 널은 0, SP는 32, 얘는 의미가 없는 값, 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값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로 얘는 0값이 나왔고 얘는 32라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얘를 %C, %C로 하면 그냥 아무것도 출력이 안 돼서 캐릭터로
그러니까 넓문자로 저장해 놓은 문자 변수든 아니면 공백을 저장한 문자 변수든 똑같이 화면에 출력은 안 되는데, 얘를 숫자로 출력했더니 넓문자가 들어갔던 변수는 의미 없는 0값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공백 문자가 들어갔던 것은 30이라는 어떤 의미 있는 값이 들어갔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기에는 똑같이 화면에 출력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페이스 공백 문자는 의미가 있는 값이고 넓은 문자는 의미가 없는 값이다 라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예제였습니다. 다음으로 책 263페이지에 있는 readString.c라고 적혀있는 그 예제 있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검은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자, 시작합시다. include부터 dio.h 하고요. 그 다음에 int main void 시작합시다. 캐릭터로 스트링을 50짜리 개수로 만들어주고요. 오타네요. 이렇게 해주고요. 인테저로 int 값으로 idx는 0. 이렇게 처음에 idx라는 게 인덱스의 약자고, 인덱스를 0으로 초기화를 해줬어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printf 문자열 입력, 아마 scanf를 쓸 건가 봐요. 그쵸? scanf %s 스트링으로 봤는데, 여기서 볼 거는 뭐냐면은, 아까 printf를 할 때, 요거 이전에 그 ppt에서 봤던 것처럼 printf를 할 때 %s를 쓰는 거는 스트링, 문자 열을 출력한다는 뜻이었고요. 마찬가지로 scanf에서도 %s는 문자 열을 받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거 한번 볼게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임의로 인테저로 a라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scanf 하고 %d로 뭔가를 받을 때 이렇게 작성을 하고, 여기 앞에다가 end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요? 요거 end요. end. 요거 end에 대한 개념은 사실 포인터라는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을 안 할 거고 다음에 설명을 할 건데, 어찌됐건 데이터 어떤 숫자 값을 입력받을 때는, 그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숫자 값을 입력받을 때는 이렇게 end라는 것을 붙여 썼어요. 그쵸? 근데 여기 스트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end라는 end 연산자가 지금 안 붙어 있습니다. 요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요게 아니고요. 여기 없는 요런 식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 요거 한번 주의를 할게요. 요거는 무조건 빼야 되고요. 지금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만 기억을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쓰는 변수 앞에는 scanf를 할 때 이렇게 end를 붙여야 되는데, 요 스트링 같은 문자열을 입력받는 배열 같은 경우에는 end 연산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 붙일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붙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냥 지금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요거 한번 컴파일 해보면 아무런 문제 없죠. 근데 요거를 앞에 end를 한번 붙여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붙이면은 워닝이 떴어요. 그쵸? 워닝이 떴고요. 얘는 캐릭터로 표현되어 있는 문자열에 대한 배열인데, 문자가 들어가는 문자열에 대한 배열인데, 여기서 앞에 end가 붙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요. 이거 나중에 요거 전체적으로 다 코드를 짜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scanf 했고요. 이렇게 printf 입력받은 문자열 %s /ns 개행해 주고요. 그 다음에 tr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printf 문자 단위 출력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while 문을 써가지고 idx가 이렇게, 이게 뭐냐 하면은 0이죠. 이게 뭘 뜻하냐고 하면은, while 문을 이용해서 그 반복을 할 건데, 스트링이라는 배열에서 이 idx가 아마 0부터 해가지고 점차 늘어나면서 0, 1, 2, 3, 4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 스트링이라는 배열 안에 이 널 변수가 널 문자가 없는, 그러니까 널 문자가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while문을 돌려라. 그러니까 반복문을 돌려라 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while문 스트링이라는 배열 안에 널 문자가 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 반복문은 끝이 나게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가죠? f %c 그 다음에 str idx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idx 플러스에서 값을 늘려줍니다. 계속. 그 다음에 printf 여기서 계행을 하고요. 그쵸? 계행을 하고 그 다음에 return 0 하고 끝나게 되죠. 그래서 컴파일 했고요. 문자열을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심플 이렇게 해봅시다. 심플 해보면은 입력받은 문자열도 심플, 그 다음에 문자열 단위 출력도 심플로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내가 심플이라는 것을 문자열로 받았죠. 심플이라는 것을 문자열로 스트링이라는 어떤 배열에다가 받았어요. 스케일프를 이용해서. 그쵸? 그래서 받은 문자열은 이렇게 심플이 되었고요.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str 스트링이라는 배열로 받을 때 앞에 end 표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을 했던 거 하나. 그 다음에 입력받은 문자열을 스트링으로 printf로 출력할 때 그냥 여기에 뒤에 뭐 str0, 1 이런 거 없이 그냥 str이라는 문자열에 대한 배열을 바로 썼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문자 단위 출력, 그러니까 문자열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를 이용해서 문자 단위로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한번 출력을 해보자 라고 한 겁니다. 문자열 출력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게 심플,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게 simple 6개에 대한 문자열이잖아요. 그쵸? 6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자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문자열 중에 simple를 순차적으로 계속 printf를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출력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띄어쓰기를 안 했기 때문에 %c 다음에 띄어쓰기를 안 했기 때문에 바로 sim 이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에 띄어쓰기가 들어간 게 아니라 띄어쓰기를 안 한 거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심플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거고, 사실은 심플 뒤에 %o라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였는데, 그쵸? %o라는 것이 붙어 있었는데, %o가 요게 나오면 바로 반복문을 종료해라 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요렇게 심플까지 이렇게 나오고 종료가 됐습니다. 사실 요거까지 나오게끔 하더라도 화면에 출력되지는 않는 건데, 요거 나오기 전까지는 printf를 이용해서 문자를 출력하라고 했더니 방금같이 요렇게 심플이란 것까지만 출력되고 끝났습니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여기에다가 end 연산자, end 연산자 한번 붙여볼까요? 보면은 컴파일은 워닝이 뜨면서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해보면은 simple 해보면은 되네요.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되는 이유가 워닝이 떠서도 되는 이유가 컴파일러가 적절하게 이 end 연산자를 붙여놔도 적절하게 작동하게끔 컴파일러 자체가 저걸 하는 것 같아요. 그 코드를 조금 수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동을 하는 것 같고, 요거는 일단은 원칙상으로는 이 end 연산자가 없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야만이 에러도 없고 워닝도 없고 이렇게 컴파일 되는 거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여기 아래쪽 거 볼게요. 이쪽 부분을 볼 건데, 똑같이 하이 그리고 물결 표시까지 있는 건데, 물결 표시까지 있는 배열인데, 하나는 array 1은 그냥 hi 물결 표시만 넣어준 거고요. array 2는 hi 물결 표시의 마지막에 널 문자까지 넣어줬습니다. 요거 두 개를 왜 보냐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화면상에서 보는 거는
똑같이 hi 물결 표시로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얘는 컴퓨터가 인식하는 거는 뭐냐면은 array 1이란 것은 세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 hi 물결 표시의 어떤 문자열이 아니라 각각의 문자를 저장해 놓은 배열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고요. array2란 것은 hi 물결 표시까지 각각이 문자고 문자가 저장된 건데 마지막에 이렇게 넓문자가 들어가 있는 걸로 해서 얘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컴퓨터를 인식시키도록 하는 것이 문자 나열 다음에 오는 이 넓문자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넓문자가 붙지 않으면 그냥 개개별로 각각의 문자별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 역슬러시 0 넓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하나의 스트링 하나의 문자열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자열 끝에 넓문자를 계속 넣는 넓문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I like C 프로그래밍이라는 어떤 문자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I가 문자열의 시작이고 G가 문자열의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도 사실은 I가 문자열의 시작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이 G라는 게 문자열의 끝인지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얘의 끝이 어디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G 이후에 역슬러시 제로를 넣어줘 가지고 요거 전까지 역슬러시 제로 넓문자가 오기 전까지 넓문자가 있는 그 요소 전까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보겠다 하나의 문자열로 보겠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넓문자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시작 위치는 사람이나 컴퓨터나 똑같이 다 알고 있는데 문자열의 끝이 어딘지를 컴퓨터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넓문자를 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요 스트링의 9번째 위치에다가 이렇게 넓문자를 넓문자를 넣어 줬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요거부터 봅시다. 스트링 해서 %s로 스트링이라는 어떤 배열을 출력을 할 건데 그냥 어떠한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스트링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I like C programming 원래 들어갔던 요 문자열이 하나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딱 들어왔죠. 요 상태에서 요거는 요 I like C programming 자체가 하나의 문자열인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 스트링의 아홉 번째 요소에다가 이렇게 넓문자를 넣어주고 이렇게 똑같이 프린트를 했더니 여기 I like C 프로그래밍에서 여기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날려버리고 I like C까지만 출력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요거 한번 카운트 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죠. 아홉 번째가 지금 스페이스가 들어간 건데 스페이스 대신에 넓문자를 넣고 출력을 했더니 컴퓨터 입장에서는 요거 이후에는 C 이후에는 다른 의미가 없고 앞에 있는 I like 그리고 C까지가 하나의 문자열이구나 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을 이렇게 출력했더니 %s를 이용해서 출력을 했더니 I like C까지만 출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넓문자가 있는 것 전까지를 하나의 문자열로 인식을 해서 출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에다가 똑같이 넓문자를 넣어서 출력을 했더니 여섯 번째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까지를 하나의 문자열로 봐서 컴퓨터가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다가 넓문자를 넣었더니 I가 첫 번째 있는 요거 하나만 문자열이라고 인식을 해서 출력했더니 I만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위치까지를 하나의 문자열로 볼 건지를 판단시키기 위해서 컴퓨터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넓문자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scanf 함수의 문자열 입력 특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코드를 짜놨어요. 요거는 학생들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이렇게 코드를 한번 짜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해요.
그래서 스트링이라는 50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배열을 하나 만들었고요. 문자열을 scanf를 가지고 입력을 받는데, 만약에 내가 he is my friend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을 입력받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입력받아 가지고 스트링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입력받은 문자열을 %s를 이용해서 스트링을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전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문자 단위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스트링의 인덱스가 0부터 플러스에서 점차 증가할 건데, 그래서 스트링이라는 배열 안에 널 문자가 있는 요소가 되기 전까지 printf를 해주세요. 이렇게 캐릭터로 문자열이 아니라 문자로 printf를 해주세요 라고 코드를 짰습니다. 그리고 printf 계획을 하고 return 0를 해서 요 메인문을 나가게끔 프로그램을 종료하게끔 코드를 짰다고 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he is my friend를 입력을 해요. 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he is my friend를 입력을 하면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요 he is my friend 요거 전체를 입력하게끔 하고 싶었는데 실제 나오는 실행 결과는 그냥 he 이렇게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문자 단위 출력으로 똑같이 입력받은 문자열도 이렇게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문자 단위 출력도 그냥 he로만 하고 끝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고, 여기서 뭘 볼 수 있냐고 하냐면은, 나는 컴퓨터한테 인식시키기를 he is my friend를 하나의 문자열로 보고 얘 전체를 스트링이라는 배열에다가 넣고 싶었는데 컴퓨터가 이해하는 것은 이거 하나를 문자열로 보지 않고 이 스페이스바, 여기 공백 있죠, 요 공백을 기준으로 하나의 문자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scanf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문자열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뭐 널 문자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scanf의 특징인데, scanf가 요거 하나를 하나의 문자열로 이해를 못해서, 인식하지 못해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여기 스페이스바가 있다, 공백이 있다 그러면은 얘는 공백 있는 것 이전까지만 인식을 하고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입력받은 문자열이 he만 나오는 것이고 문자 단위 출력으로도 he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공백을 포함하는 문자열은 어떻게 입력을 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scanf의 함수를 이용해서는, 그냥 단순히 scanf의 함수를 이용해서는 이렇게 공백이 있을 때, 공백이 있는 것 전까지를 그냥 잘라서 문자열로 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딱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챕터 11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는 챕터 12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